자, 언어와 의문. 오늘 여기 한 페이지 왼쪽에 나와 있는 거 싹 다 할 건데, 언어의 특성이라고 해서 뭐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냥 밑줄만 그면은 끝. 국어의 의문 체계에는 분절 의문, 비분절 의문, 분절 의문은 다시 자음, 모음 나누고, 자음은 뭘로 나누고, 모음은 또 뭘로 나누고, 그런 기준. 표 두 개 있는데 그거는 꼭 외우게 할 거다. 세 번째 나와 있는 국어의 자음체계, 모음체계 표 외우시면 되고, 다음 B 언어의 의문의 변동,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요렇게 네 가지 나와 있는데 교체 부분이 좀 많이 있죠? 네, 그리고 특히 교체 부분에서는 된소리 대기 얘네들한테 좀 많이 집중할 거니까 힘내보자 라는 것 정도들. 전체적으로 해서 매해에 한두 문제씩 한 문제 정도씩은 꼬박꼬박 문제가 있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12페이지 넘어갈게요. 여기에서는 몇 군데 밑줄만 그으시면 됩니다. 언어와 의문이라고 되어 있고요. 언어와 사고, 사회문화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언어와 사고에다가 체크. 언어와 사고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상호작용한다. 무슨 말이냐? 언어는 사고에 영향을 끼치고 사고도 언어에 영향을 끼칩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정도. 밑에 사람이 사물을 지각하는데 언어가 영향을 미칩니다. 됐어. 2번 여기 나와 있는 거. 우리말에서 화자는 가까운 것을 먼저 인식하는 사고방식이 언어에 반영되어 있다. 사고가 언어에 반영을 줍니다. 언어도 사람 사고에 영향을 줍니다. 끝. 밑에 두 번째. 언어와 사회. 언어는 여기 또 체크하셔야 되겠죠? 언어와 사회는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언어는 사회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데 지역에 따라서 지역 방언, 성별, 세대, 사회 계층, 직업 등에 관련되어 있는 사회 방언 등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언어와 사회 하면 단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지역 방언, 사회 방언 두 가지. 세 번째, 언어와 문화 또 체크.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한테 밥 보여주면은 라이스, 논에서 자라고 있는 거 보여줘도 라이스, 모내기 하려고 뭐 보여줘도 라이스 이거지. 하지만 우리는 전부 다 달라. 우리나라에서는 모, 벼, 쌀, 밥과 같은 농경생활 관련 문화가 용어가 발달해 와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끝. 다음 이제부터 본격적인 문제죠. 국어의 의문체계 음운이라고 해놨고요. 빨간색 체크 이 단어는 외우는 거죠.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요거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는 거는 외우는 거다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저 빨간색 자주 쓰지 않을 겁니다.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해놨는데 말이 좀 어렵나? 그러면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의문이 아직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의문이 변한다. 의문이 변하면 써놓은 글자의 소리가 변한다. 그리고 소리가 변해 and 그리고 그 뜻이 변해 이런 거지. 자,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불, 풀, 뿔 소리가 다르지. 불, 풀, 뿔 뜻도 다르죠. 누구 때문에? 비읍 때문에. 피읍 때문에. 쌍비읍 얘 때문에. 아, 그러면 브, 프, 뿌 얘네가 의문이구나. 밑에서 또 확인할 거지만 이거는 의문이면서 분절 의문이고요. 분절 의문 중에서도 자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 자음은 하나하나가 의문이구나. 다음 옆에 발, 벌, 볼 소리가 다르죠? 뜻도 다르고요. 누구 때문에? 아, 오 때문에. 오는 의문이구나. 얘네도 구별할 수가 있죠? 분절 의문. 중에서도 모음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아,
자음도 음운이고 모음도 음운이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시험 문제는 자음, 모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올게요. 분절의 종류 할 거고요. 몇 군데 체크할 겁니다. 분절은 음운은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으로 나눌 수가 있고, 분절 음운은 다시 자음과 모음으로, 비분절 음운은 소리의 장단, 말의 높낮이 이런 것들, 억양 다 포함됐었는데 최근 2, 3년 전에는 그냥 소리의 장단 얘만 비분절 음운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정도. 분절 음운은 실질적인 소리값이 나뉘어 분리되는 음운이라고 하고, 아직까지 학교 현장에서는 소리마디의 경계가 있다. 소리마디의 경계가 있다. 요 말을 더 쓸 겁니다. 그러면 눈치채셨겠지. 비분절 음운, 실질적인 소리값이 나뉘어 분리되지 않고 분절 음운에 얹혀서만 실현되는 음운이라고 해놓고 밑에다가 한 번만 더 씁시다. 뭐라고? 소리마디에 경계가 없습니다. 소리마디에 경계가 없음. 요 정도로 확인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음, 밑줄 그으셔야 되겠네. 발음될 때 공기의 흐름이 막히거나 방해를 받아서 나는 소리. 모음,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 비분절 음은 소리의 장단, 말소리의 길고 짧음에 따라서 뜻이 나타납니다. 여기 밑에 예로 나와 있는 건 안타깝지만 다 외워주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길게, 사람 눈은 짧게, 사람이 하는 말은 길게, 따그닥 따그닥 말은 짧게. 사람이 먹는 밤은 너무 맛있으니까 오래 먹고 싶지 않나? 밤. 밤새서 게임하고 놀다 보면은 나이트 짧게 느껴지죠. 그래서 밤. 스토리를 넣어서 좀 읽어주자. 여기에서의 또 시험 포인트 은근히 빨간색으로 네모, 긴 소리를 발음을 할 때 이 부분은 중요할 겁니다. 긴 소리는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째 음절에서 나타나며 밑줄 그을 거예요. 긴 소리는 둘째 음절 이하에 오면 짧은 소리로 발음이 됩니다. 원래 사람이 하는 말은 길지. 하지만 한국말에서 세 번째 음절, 첫 번째 단어의 글자가 아니면 짧게 발음한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원래 길지. 하지만 첫 글자가 아니고 두 번째 음절 이하에 올 때에는 짧게 발음합니다. 라는 것들. 이게 은근히 시험 포인트. 그래서 옆 페이지 13쪽 문제는 싹 다 여러분들 푸실 거지만 다 내려와서 17, 18, 19, 20번 얘네만 확인할 거예요. 첫 번째 17번. 내 눈에, 사람 눈이니까 짧지, 짧기. 차가운 눈이 들어갔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길게. 밤에 밤을 먹었다. 즐거운 밤, 짧은 밤에 맛있는 밤을 오래 먹었습니다. 말에게 말을 걸어 보았습니다. 따그닥 따그닥. 빨리 가죠? 짧게. 말 걸었습니다. 뒤에 길게. 어제부터 한방 눈이 내렸습니다. 원래는 길게 발음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두 번째 음절 이하에 올 때에는 짧게 발음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된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온다.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여러분 머릿속에 요게 떠올라 있으면 됩니다.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금방 지울 거니까요. 음운이라는 애가 있었어. 소리마디에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였었지. 음운은 다시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으로 나누는데 소리마디의 경계가 있으면 분절 음운, 소리마디의 경계가 없으면 비분절 음운. 분절 음운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자음하고 모음으로 나눴었지. 소리를 낼 때 방해를 받으면 자음, 방해를 받지 않으면 뭐야? 자음이 아니라. 소리마디에 소리를 낼 때 방해를 받지 않으면 모음.
비분절 의문은 소리의 길이였었는데 긴 소리라도 둘째 음절 이하에 오면 짧게 소리가 나더라 라는 게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되지. 자, 그 다음 여기 의문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자음, 모음 이제 하나하나씩 처리하러 가야 되겠죠. 확인해 봅시다. 국어의 자음 체계 잠깐만 줄여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음 또 몇 군데 체크하러 갑시다. 자음 발음을 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에 의해 방해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 그, 느, 드, 르, 무, 브, 스 방해를 받는다고. 다음 반드시 모음과 함께 결합해야만 소리를 낼 수 있다. 이 말은 혼자서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옆에다가 또 이렇게 써놓을까요? 자립성이 없음. 자립성 없음.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되지. 밑으로 내려오시면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른 자음의 분류라고 해서 일단 몇 군데 체크할 거예요. 자음은 조음 위치에 따라서 구분하는구나. 밑으로 내려와서 조음 방법에 따라서 구분을 내는구나. 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여기 빨간색 네모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요 표를 외워 놓으시는 거지. 요 표를 외워 놓으시면 나타나는 것들이 위에 것들 전부 다 해결할 수가 있다. 자, 미리 말씀드릴게. 여기 바깥에 거 들어오는 말들 외워 놓고 안에 들어가는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안에 들어가는 거 먼저 채워놓고 나머지 밖에 얘네들 무슨 말이 있는지 채우러 갈 거다라는 건 확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체크해 놓으셔야 될 걸 5군데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요렇게 5개 자리만 외워주시면 된다. 자, 5군데 바다, 사자가 끝. 요렇게 5개만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바다, 사자가 몇 마리씩? 2마리씩. 바다, 사자 2마리 놀러 가서 뭐 할 거예요? 사진 찍고 놀고 앉아 있겠지. 포토, 찰칵. 다음 하하하하 너무 즐겁지. 둘이서 놀러 갔는데 뭐야? 사실은 부부였었어. 그래서 숫 바닷사자가 암 바닷사자를 부르죠. 뭐라고? 마누라. 한참 있다가 대답을 하죠. 응? 이렇게 데스크. 그냥 외워주시면 된다. 저는 그냥 이렇게 외워놨으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외워놓으시면 되지. 그 다음에 여기 바깥에 있는 건 다 끝났어. 왜냐? 자, 소리 내면 돼. 세로로 소리 내게요. 브브브브브브브브. 뭐가 자꾸 움직이고 있어? 입술이 움직이고 있지. 그래서 입술 소리. 다음에 드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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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혀끝에 여기 이거에 가서 같이 혀끝이 윗잇몸에 가서 닿는다고 잇몸 소리 혹은 혀끝 소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즈쯔츠 즈쯔츠 하면 위에 그림을 보시면 즈쯔츠 즈쯔츠 하면 혀의 요쪽 부분이 앞쪽 부분이 중간 부분이 위에 입천장에 닿거든. 근데 뾰족한 거 말고 이렇게 끝에 동그란 걸로 즈즈즈즈즈즈 닿는 부분 잘 기억했다 이렇게 눌러보면 거기는 입천장이 좀 딱딱해. 어딘지 궁금하면은 입 벌리고 기다려. 내가 거기 가서 쿵 눌러줄 테니까. 입천장 딱딱해. 센 입천장 소리. 됐나요? 잘 봐. 하면 그는 조금 저쪽 안쪽에서 소리다. 그리고 거기 이걸로 찔러보면은 아까 즈즈츠 이 자리보다 살이 좀 말랑말랑해. 여린 입천장 소리. 폐암 환자들 소리죠. 그분들 뭐 이렇게 비하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목청 소리. 됐을까요? 자, 다음 왼쪽으로 넘어올게요. 과학 시간에 배우죠.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지. 그래서 열. 뜨거운 공기는 위에 올라갑니다. 파열음.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죠. 차가워. 파차름. 됐을까?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둘이서 어떻게 마찰해요. 만나면 마찰하면 달아서 없어지지. 그래서 파여름은 세 개가 한 세트, 세 개 한 세트, 세 개 한 세트. 파찰음 세 개 한 세트. 마찰음은 어때요? 마찰했어. 달아서 좀 없어졌지. 그래서 두 개밖에 없다고. 괜찮나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몇 개? 세 개. 그래서 안 울림 소리. 밑에 지금 제가 이 표를 뭐로? 바다사자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죠. 비음, 유음. 코 비자를 써서 콧소리. 콧소리라고 쓸 거고요. 유는 흐를 유자입니다. 그래서 흐름소리. 요렇게 표현. 비유했죠. 자, 파열, 파찰, 마찰 3개, 안, 울림. 비음, 유음 2개, 울림. 요렇게 해서 외워놓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빨간 걸로 체크해 놔야 될 걸 은근히 여기죠. 자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서 나누는구나. 이렇게.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서 나눈다. 그리고 아주 중요 포인트 중 하나죠. 그러면 우리말의 음운 중에 울림소리는 요렇게 4개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울림소리에는 밑에다가 더하기 모든 모음도 울림소리에 해당된다.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모든 모음도 울림소리다. 자, 일단은 이 표를 외워놓지 않으면 문제 풀이가 안 돼. 근데 실제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 잡으면 나오는 거는 얘입니다.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얘네들 어떤 소리인지. 그래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정도는 외워주셔야 된다. 파열음. 공기 폐에서 나온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파찰, 폐에서 나온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마찰시켜서 마찰은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를 좁힘으로써 마찰시켜서 내는 소리. 이렇게. 요게 키포인트 단어가 될 거예요. 막았다, 터트린다, 서서히 마찰시킨다, 좁힌다. 이거 말을 아무리 학교 선생님이 바꾸려고 해도 지금 빨간색 체크해 놓은 애들을 바꿀 수는 없어. 그렇게 외워 놓으시는 겁니다. 괜찮나요? 시험 문제는 뭐예요? 파찰음이란 요거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시험 문제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높아져서 어렵게 나오면 얘를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전부 여기에 나와 있는 얘네들 어떻게 다 빈칸으로 처리되어 있을 거고 이렇게. 다음 그래서 옆에 몇 문제만 또 같이 체크하러 갈 거예요. 3번 혀의 양옆으로 공기를 흘려보내면서 흐르다 흐를 유음. 다음 4번 폐에서 나온 공기를 완전히 막았다가 터트립니다. 파열음. 폐에서 나온 공기의 대부분을 코 비자를 써서 비음 혹은 흐름 소리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6번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를 좁혀 마찰. 폐에서 나온 공기를 완전히 막았다가 서서히 마찰시켜 파찰. 요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된다. 옆에 나타나서 풀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11번 어디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어요? 입술에 동그라미 되어 있지. 그러면은 옆에다가 입술 소리. 제일 앞에 있었지. 무브뿌프 얘네들 찾으라는 거지. 얼레벌레 풀어드렸죠? 2번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음을 나타냅니다. 밑으로 내려놓으셔서 빈칸 채울 수 있어야 되겠죠. 바다사자가 두 마리씩 뭐 하고 있어요? 사진 찍죠. 포토 찰카 하하하하 두 마리씩이니까 마누라 한참 있다가 대답해 주죠. 뭐라고? 응? 이라고. 요 부분 체크해 놓으셔야 된다. 됐을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뭐라고? 안에 있는 들어가는 내용 외우고 바깥의 부분 외우는 거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죠. 자음 했으니까 이제 모음 하러 가면은 되지. 자, 그러면 또 다시 점검 좀 해볼게요. 쓰는 거 아닙니다. 칠판 봐주세요. 그냥 우리 지금 의문하고 있지. 소리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으로 나눴었어. 소리마디의 경계가 있고 소리마디의 경계가 없어. 비분절 의문은 소리의 길이 얘기하는 거였지. 분절 의문은 다시 자음과 모음으로 나눴었는데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으면 자음, 그러면 받지 않으면 모음이겠지. 자음은 소리를 내는 위치와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라서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파찰, 파열, 마찰 요렇게 표 들어가는 거 외우면 됐었지라는 것들. 괜찮나요? 소리 내는 방법에서는 소리의 세기와 울림의 여부에 따라 나눈다고. 안 울림 소리랑 울림 소리가 있었는데 울림 소리는 마누라 응? 4개 말고 뭐 모음도 모두 울림 소리였었다 라는 거 기억하면 되지. 자, 여기 이제 또 지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밑으로 가서 또 같이 확인할 거예요. 자음 했으니까 이제 누구 하러 간다? 모음 하러 갈 거다. 국어의 모음체계 또 몇 군데 체크하러 갑시다. 모음.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고 나는 소리. 홀로 음절을 이룰 수가 있다. 이름 엄청 잘 지었어. 자음, 자식 소리. 모음, 어미 못자야. 엄마 소리. 살려면 엄마는 혼자 살지. 자식들은 혼자 못 살아. 그러면 또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요? 홀로 음절을 이룰 수 있음 뭐라고? 자립성 있음. 자립성이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모음표, 자음표에 비해서 모음표는 훨씬 쉽지. 일단 자음은 단모음 하고요. 밑으로 또 내려가서 반모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와서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라는 것 확인. 그리고 빨간색 펜으로 네모칠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들 얘는 반드시 필수. 꼭 외워 놓으셔야 한다. 얘도 쉽지. 자, 얘는 훨씬 쉽죠. 자, 칠판 잠깐만 또 봐주세요. 단모음이야, 단모음.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냥 또 비유적으로 표현해 놓으면 단 거 있지, 단 거. 사탕, 초콜릿, 양갱, 카라멜 이런 것들 내가 잔뜩 가지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혼자 다 처먹고 당뇨나 걸려라 이런 소리 하고 있을 거야? 아니지. 저 주세요 할 거 아니야. 저 하나만 주지. 그거 나 주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거 나 주오. 그 다음에 칠판 잘 보세요. 그거 나 주오 앞에도 그대로 쓰고 앞에 것만 이로 바꾸고 옆에다가 전부 다 이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표 나오지. 뭐 어디 보면은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요렇게도 나와 있기는 한데 저는 그냥 요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얘도 자음표와 마찬가지로 안에 거 다 외워 놓으면 밖에 거 끝나지. 자, 5개 있는데 툭 자르면은 앞에죠. 전설 모음 앞에 설 혀설자 후설 뒤에 혀 뒤쪽에서 나는 소리. 다음
나머지도 역시 소리 나타내주면 됩니다. 입술이 평평하지. 평순모음. 오우. 입술이 동그랗죠. 원순. 앞에도 그대로 순서대로 원순, 평순. 다음 뒤에 나와 있는 거 소리 낼수록 어때요? 입이 점점 벌어지죠. 혀의 위치도 낮아지지.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요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체크. 단모음은요. 혀의 앞뒤, 입술 모양, 혀의 높낮이라고 되어 있고 혀의 앞뒤라는 말 대신에 혀의 위치 요렇게 할게요. 혀의 위치. 보통은 혀의 위치라는 말을 쓸 거니까 혀의 앞쪽이냐 뒤쪽이냐에 따라서 전설, 후설.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평순, 원순. 혀의 높낮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요렇게 아래로 화살표 표시해 놓고 옆에다가 쓸 거예요. 입이 점점 벌어집니다. 입이 점점 벌어진다. 졸다가 맞으면 이거지.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두 군데만 체크할게요. 에하고 에. 요거 두 개 구별하는 것들 자주 물어본다. 여러분들 괴롭히려면은 요 표가 아니라 요 표를 주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그러면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거나 주오. 그 다음에 그거나 주오. 요렇게 두 개. 여기 이 표 요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은 이, 에, 얘네가 보통은 밖에 있습니다. 모음표 그릴 때 이렇게. 아마 학교생들 보시는 교사용 그 교재에서는 이, 에 얘네들 밖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3개, 2개, 3개, 2개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단모음 여기는 체크만 또 해 놓으시면 되겠죠.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입술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단모음은 구별합니다. 단모음 구별하는 기준 3가지. 됐을까요? 다음 밑으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반모음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중요한 놈이지. 반드시 다른 모음과 결합하여 발음되는 모음. 옆에다가 괄호 해놓고 얘 자립성 없음. 혼자서 못 씁니다. 자립성 없음. 자립성 없음. 그러니까 어때요? 자음하고 성격이 비슷하지. 요것만 본다면. 자립성 유무로만 본다면. 반달표를 해서 오우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요거 앞에 두 개는요. 영어 스펠링으로 따지면 W 있지. W. 와 할 때 그 W하고 같은 거고 뒤에 요 이 반모음 붙은 건 영어의 Y하고 같은 겁니다. 그게 훨씬 쉽지 이해가. 밑에 이 단모음 이와 비슷하며 혀가 이 자리에 다음 자리로 옮겨 나갑니다. 패스. 오우 단모음 오우와 비슷하며 혀가 오우 자리에서 다음 자리로 옮겨갈 때 발음되는 소리입니다. 중요한 말 아니야? 패스. 이렇게 생각해. 반모음은 스쳐 지나가는 모음이다.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모음이다. 밑에 이중모음이라고 나와 있죠. 옆에다가 쓸 거예요. 이중모음은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이다.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이다.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인데 두 가지로 나누면 이 더하기 단모음 계열의 애들이 있고 오우 계열의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이 있을 겁니다. 라는 것들. 반모음 이 또는 오우와 단모음이 결합합니다. 됐어. 중요한 말은 이거야. 이중모음은 반 더하기 단이다. 라는 것들. 하나만 할게요. 이 야는요. 이 더하기 아입니다.
와는요. 오 더하기 아지. 오 더하기 아야. 이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왜 체크 안 해놨을까? 발음하는 동안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단모음은 달라지지 않는데 이런 거죠. 자, 옆에 것도 잠깐 페이지 문제 몇 개만 볼게요. 뭐가 나와 있냐? 밑에 7, 8, 9, 10번은 표만 외워 놓으시면 되지. 그래서 칠판 잠깐 봐주세요. 그거나 주오. 그거나 주오. 요렇게 써놓고 전설, 고모음, 저모음, 원순 찾으시면 되는데 전설 요거 앞에 5개 쓰라는 거고 고모음 위에 거 4개 쓰라는 거고 저모음 맨 밑에 있는 2줄 쓰라는 거고 원순 모음 하면은 요렇게 끝에 있는 2개씩 4개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표를 외워 놓으면 된다. 됐을까요? 얼레벌레 표를 11번에 들어가는 거 지금 제가 써드렸죠? 걔네들 채워 놓으시면 됩니다. 옆에 거 볼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다음에 제시된 단어의 올바른 발음을 쓰시오. 빨간색 별표. 거의 시험 문제입니다. 야예, 여예, 와외, 요워, 외요, 의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합니다. 다만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의는 이로 발음합니다. 자음을 첫 소리 느로 가지고 있는 의는 이로 발음한다야. 잘 봐야 돼. 발음한다와 발음할 수 있다는 완전 다른 말이야. 여기는 발음한다야. 첫 번째 흐이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머 뭐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죠. 이로 발음한다. 그래서 희망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로 발음합니다 라고 해놨으니까 희망 이렇게 발음하셔야지. 밑에 나와 있는 것도 유의 이렇게 발음하고 싶지만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로만 발음해야 되죠. 그래서 유희 이렇게 올 거다. 물론 이제 요게 심화가 되면 조사의는 애로도 발음할 수 있다. 뭐 이러한 조건들이 들어갈 거예요. 단어의 첫머리가 올 때는 어쩌고 둘째 음절 이하에서 올 때도 어쩌고 그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일단 다음 시간 뒤에 나오는 내신 학평 대비 기출 예상 문제 얘네들은 과제로 제시가 될 거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얘네들 문제는 조금 쉽지 않을 거다. 하지만 수업 다 마치고 나서 옆에 있는 빈칸 채울 시간은 따로 드릴 거다.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일단 정지.